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꽤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짐 로저스. 굉장히 비트코인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는 사실 대부분의 투자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매도도 하지 않고 매수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국채나 주식보다 원자재가 훨씬 더 투자하기엔 좋다. 위험성 있는 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 방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비트코인 차트를 보다 보면 이렇게 횡보할 때가 제일 지겹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334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합니다. 상승장에는 아무나 돈을 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해서 수익을 냈다고 생각을 한다. 착각하지 마라.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암호화폐 샀다고 누구한테 말도 잘 못하시죠?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인을 샀다는 등, 그리고 얼마 정도 투자를 했다는 등, 이런 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쪽팔려서 누구에게 말도 못 하시겠죠. 아직도 지금 시대에서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투자를 한다면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코인이 오를 때 굉장히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리고 얼마 벌었다, 몇 프로 지금 플러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내가 정말 잘 고른 것 같아. 내가 몇 개 봤거든. 근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 샀거든. 근데 지금 2배 올랐어, 3배 올랐어. 이런 말들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때를 잘 참으셔야 됩니다. 항상 코인은 그럴 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누가 물어보면 그냥 좀 알아보고 있어, 이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짐 로저스의 투자 조언, 굉장히 비트코인을 깠던,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그분이 이제 완벽하게 마음이 바뀌어서 비트코인 1달러 때 왜 안 샀을까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1달러일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연준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가 그제인가 3일 전에 영상에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연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다가오는 경기 침체, 불황, 금리 올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전쟁으로 생긴, 전쟁 때문에 얽힌 인플레이션은 절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고들 합니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끝이 나면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죠. 전쟁을 보고 나니까 국방비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겠구나. 지금 늦게나마 나토에 가입하려는 나라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그게 참 좋은 현상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린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더 풀려야 풀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 저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제롬 파월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방구책이 없어서 그냥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그의 액션을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딱 하나 있긴 하죠. 미국이 항상 궁지에 몰렸을 때 그들이 썼던 방법, 전쟁도 안 되겠다. 이제 뭐 통화 정책이죠. 그 통화 정책이 시행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가 몇 년도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비트코인 가격이 70원 정도 했거든요. 201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70원.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거의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몇 배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비트코인 하나 가격이 1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4달러 정도 했으니까 2021년 기준으로 보면 27만 배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가 나온 자료가 있어서 보고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2010년에는 70원,
그리고 2011년 7월에는 15,000원. 70원을 잡고 8천만 원을 나누니까 거의 114만 배 정도 상승을 했네요. 어쨌든 짐 로저스,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였던 짐 로저스는 그의 입장을 최근 선회를 했다.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짐 로저스는 2020년에 비트코인이 빵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가상자산은 몇 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100배, 1100가량 가치가 높아졌다. 이거는 명확한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2년 전에. 하지만 20일 이코노믹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1달러에서 5달러 사이였을 때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100달러 정도만 사놨어도 몇 배가 상승을 했을까요? 1달러에서 거의 6만 7천, 6만 8천 불까지 갔으니까 100달러만 사놨어도 6만 7천 배 정도 잡으면 하나로 약 86억 정도 되네요. 100달러면 12만원. 저는 2010년, 2011년에 뭐 했을까요 도대체? 열심히 돈을 벌겠다고 일을 했겠죠. 여러분들도 뭐 그러셨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010년, 2011년 비트코인을 초기에 보상으로 받았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을 던지지 않고 갖고 있는 사람은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1달러에 샀는데 그게 100달러가 되면 안 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100배 정도만 올라도 다 던졌겠죠. 제가 XRP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XRP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은 기다리질 못해요. 그런 돈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해주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빨리 돈을 빌린 돈이라면 갚아야 되고 이런 조급증들이 생기면 조그만 상승에도 XRP를 던지게 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부정이 쌓이고 신념이 사라지고 확신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정말 통장 안에 365일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돈 중에서도 일부 그 정도를 투자를 하고 기간을 좀 3년, 5년 정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만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도 좀 쌓이고 공부도 좀 하고 시장 상황도 좀 보고 그런 여유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짐 로저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제가 서두에도 약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산 종목이 우연히 폭등하는 행운을 바라지 말고 그런 종목을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라. 내가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코인인지도 모르고 XRP가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XRP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구동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고 XRP가 10배, 100배 가는 걸 바라신다면 1 더하기 1도 모르면서 수학에서 100점 맞기를 원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까지 가기 전에 그런 이슈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꾸준하게 알아가시고 이해하시고 그래야 맞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돈부터 때려받고 그 다음에 관망을 한다. 코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모르고 이 코인에 대한 미래를 잘 모르신다면 항상 업비트나 빗썸만 보고 있어요. 10원 올랐네, 100원 올랐네, 50원 빠졌네, 또 빠졌네. 이렇게 약간 거래소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거래소만 보게 되는, 거래소 어플만 보게 되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지 못함을 후회하는 짐 로저스. 그는 미 연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독점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시장 경제에서
미국이란 나라가 뒤처질까봐. 미국은 무조건 1등이어야 되는데, 미국은 무조건 전 세계를 아울러야 되는데,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전 세계 각국과 적어도 암호화폐에 관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독식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가지려 하고, 그런 그들의 행태들이 너무나 많은 곳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왜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SEC가 관할을 해야 됩니까? 왜 미국에 있는 CFTC가 그거를 관할해야 됩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한 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은, 전 세계 각국의 수장들은 그거를 또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고, 어쨌든 달러를 가지고 기축통화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짐 로저스가 말한 것과 같이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무조건 다 가지려는 미 정부의 욕심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상자산 시장, 주식 등이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는 현상을 두고는 일종의 사이클이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들의 패턴이다. 반복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장이 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는 저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짐 로저스도 약간 변동폭이 큰 그런 차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금융시장은 전쟁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크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 거의 항상 큰 랠리로 이어진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사라진다, 비트코인 빵원 된다, 만불 간다, 15,000불 간다, 아예 사라진다 이런 말 나올 때 항상 비트코인은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때, 시장이 하락을 해서 사라진다고 할 때, 그때 항상 비트코인은 매번 상승을 했었습니다. 짐 로저스도 거의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곧 종식이 될 것 같다.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랠리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의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는 않는다. 다만 시장에 급격한 충격만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마저 위축시킬 뿐이다. 그리고 짐 로저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비관론적이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바나나보다 실생활에서 덜 사용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마크 큐바는 2021년 4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나은 투자 수단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이 리투아니아 핀시라는 전자화폐 기관? 핀테크 기업 같아요. 리투아니아의 핀세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했습니다. 얘는 뭐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루나 때문에 난리여도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와도 상관이 없네요. 그냥 지 할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북유럽 국가죠. 이번 파트너십은 ODR 서비스를 통해 즉각적인 국경 간 지불을 위해 리플을 활용하는 리플렛 글로벌 지불 네트워크 서비스를 채택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미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유치한 리플렛, 300개가 아니라 거의 400개 정도 되죠.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게 되면 300에서 400개의 메이저 금융기관, 그러면 그 밑으로 다단계식으로 가장 우두머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쓰게 되면 그 밑에 하나의 기관에서 거의 파생되는 기관들이 거의 30개에서 40개, 최소 그 소규모 기관들까지 인풋을 하게 되면 지금 300개에서 400개면 거의 지금 거기서 곱하기 20에서 30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만 이제 아주 그냥 한 번에 오픈을 해서 진짜 리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겁니다. 그 모든 결제 네트워크, 결제 에스크로에는 XRP가 쩍쩍 깔려서 XRP로 거래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유럽 연합에서 굉장히 또 XRP를 선호를 하죠. 리플렛 네트워크 확장을 옹호하는 샌디 영도 파트너십에 언급을 합니다. 국가 간 결제는
전통적으로 느리고 복잡하여 신뢰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놈들이 그 사이에서 돈을 뜯어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리플의 ODL은 글로벌 암호화 유동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국경 간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최초의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으로 고객에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제공하여 성장과 확장을 돕는다. 우리는 리투아니아가 유럽에서 우리의 최신 ODL 배치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추가 유럽 파트너를 곧 발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항상 코인을 선택을 할 때는 그 회사 대표가 어떤 일을 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회사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통에도 이렇게 그냥 시장판이 아주 엎어지고 있는데도 리플 XRP 브래디 갈링 하우스는 1억 달러를 기후변화에 투자를 하고 묵묵하게 또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